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요즘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의 법 감정은 사형과 같은 엄중한 판결과 그리고 가차없는 사형의 집행이라고 해야 할 텐데요. 실상은 엄중한 판결이 잘 나오지 않으며 사형의 집행은 정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범죄는 과연 형량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와 그리고 사형 집행을 과연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양형을 정할 때에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징역 10년이라고 하면 왜 10년이 되어야 하는지 그 숫자가 근거 있게 도출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체계는 명확한 양형의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징역 몇 년 이하 혹은 징역 몇 년 이상 이런 식인데요. 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판사도 검찰이 구형한 양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금의 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서 가치주의 경제에서 다루는 가시의 개념으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양형을 정해보고자 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이라는 세 가지 가치 인자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산정하고 이 정보가 참조가 되어서 시장 경제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본문에 관련된 영상의 링크를 실어 놓았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 산정의 방법이 단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만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범죄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가해자들에게 그 피해의 가치를 범죄의 기여도만큼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가해자들의 양형이 얼마다라고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사방 사건의 사례를 들어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합당한 양형을 산정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양형을 정할 때에는 기본적인 철학이 요구되는데요. 그것은 주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발생한 양만큼 그대로 범죄자에게 양형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철학이기도 합니다.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그렇게 산정이 되는 근거를 여러 영상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방 사건을 그대로 설명드리지 않고 박사방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제가 임의로 가정해서 내용을 풀어가겠습니다. 사건이 아직 수사 중에 있고 그 사건의 전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며 제가 임의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해서 합당한 양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풀어가겠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유사한 사건으로 가정해서 그 양형을 산정해 보니 주범은 32,000년이 넘는 시간 몰수형이 나오고 여기에 163시간이 넘는 육체고통 5단계의 체벌형이 가해져야 하며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육체노동 5단계의 노역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가정한 10명의 공범과 10만 명의 유료 회원들 그리고 유포된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들도 모두 가해자로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박사방 사건은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특정 사람들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폐쇄된 특별한 방을 만들고 여기에 유료 회원들을 암호화폐를 받고 입장시켜서 성착취 동영상들을 공유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위주였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공유가 아니고 미성년의 여자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이 노예들이 스스로 신체 노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예로 부릴 수 있었던 과정은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고 경찰을 사칭해서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와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나서
이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여자아이들에게 스스로 음란한 동영상을 찍도록 만들고 이것으로 또다시 올가매어서 더욱더 심각한 수준의 동영상들을 찍어서 올리게끔 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입에 담기도 거북하고 끔찍한 동영상들을 찍게 되었으며 실제로 강간을 하는 동영상들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방을 설계한 사람들도 있고 운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내고 입장해서 그런 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일조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들을 회원들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유포가 되었다면 이런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범죄에 대해서 그 징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어떤 수준의 형량을 판결받아야 합당한지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사형이라면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채널이 가치경제 채널인데요. 가치경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치경제 채널은 돈이 아니라 가치로 운영되는 경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치는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이라는 세 가지 가치 인자를 말하며 이들 세 가지 가치 인자로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내어서 경제를 운영하면 왜곡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날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가치주의 경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주의 경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이것이 경제에서만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중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과는 상관없이 가벼운 형량만을 판결받는 지금의 법의 집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판사들이 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장 낮은 형량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법 자체가 중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수준으로 제정이 되어 있든지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법 적용과 집행은 그 철학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치주의 경제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향해야 하는 철학은 명확합니다. 기여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의 세 가지 가치 인자를 사용하면 범죄의 가치에 대해서도 그것이 얼마만큼인지 그 양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범죄에 합당한 징벌의 수준을 가치 인자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정의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실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임의로 가상의 사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징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풀어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임의로 지어낸 가상의 사건입니다. 지금의 박사방 사건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떠한 성착취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협박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음란 동영상을 스스로 찍어서 온라인에 특정 공간에 올리도록 만듭니다. 1년간 매일 하루에 한 건씩 동영상들이 올라갑니다. 그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피해자는 30명이며 모두 만 15세의 여학생들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온라인의 특정 공간에서 활동하던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오프라인 특정 공간으로 불러내어서 여기서도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촬영해서 온라인의 특정 공간에서 공유합니다. 이러한 집단 강간의 횟수는 1년간 매달 1회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경찰에 포착되어서 범죄자들이 모두 붙잡히고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고 가정합니다. 가해자들은 먼저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1명이 있고 주범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10명이 있으며 범죄자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내고 온라인상의 특정 공간에 입장하는 유료 회원들이 10만 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천만 명의 국민들이 사건의 내용을 듣고 전체 국민의 50%인 사람들이 분개하게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건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가정하고요. 형량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를 산정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가치주의의 철학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준 것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만큼을 그대로 가해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의 가치가 얼마인지 정의가 된다면 가해자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일어난 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피해 당사자인 여성들의 육체적인 성착취와 강간이라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방범죄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이 외부로 유포되면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상에서는 피해자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들이 누가 있는지와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가치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영상에서는 피해 당사자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에서는 가해자들의 가해 기여도를 분석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가치를 가해 기여도에 맞게 배분해서 가해자들이 받아야 하는 양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영상에서는 가해자들이 받은 양형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판에서 판결의 양형이 만약 미흡하다면 이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형의 집행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의 진행을 이해하시려면 가치 산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영상의 링크를 아래의 본문에 실어 놓겠습니다. 중범죄에 대해서 화끈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